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1일 오늘은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또 이게 약간 제가 불면증이 걸린 건지 아니면은 장중에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을 경험을 하고 있어서인지 저는 어제 또 12시 반부터 한 2시까지 시장을 계속 보고 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장중에 유가가 $80 아래로 잠깐 떨어졌었죠. 그게 이제 에너지 장관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 성공적으로 호위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가 그리고 또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80 아래로 떨어졌던 유가는 위로 올라섰고 또 장 후반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 기뢰를 설치했다. 기뢰라는 걸 또 우리 제작진한테 물어보니까 또 해군 출신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설치하는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완전한 이란 쪽에서의 뉴스가 아니라 약간 미국 쪽에서 뭐라 그러죠? 일부 소식통을 인용한 뭐 약간 카더라 통신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설치했어? 이거 빨리 없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이란을 이거 없애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뭐 좋은 걸 줄게라는 그런 뉘앙스의 또 발언을 SNS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다시 되찾았다가 막판에는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다우와 S&P 500이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조금 이제 버텨내면서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현재 오라클의 애프터마켓의 흐름은 8% 이상의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어제는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기자회견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이제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과연 전쟁이 끝나는 건지 그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너네 마음대로 전쟁 끝내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한 그 내용들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 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또 중동 관련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라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8% 가까이. 야. 이게 뭐 호실적도 호실적인데 네. 향후 가이던스가 좀 괜찮았던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채팅창에. 오라클? 네. 이렇게 오라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와라. 저쪽으로 오라클. 가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이런 기업이죠. 오라클은 어떤 회사냐면 오란 씨 만들어요? 아니고요.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인데 네.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네. 이제 AI를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AI라는 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가 깔려야 네. 그 위에 이제 차가 지나다닐 수 있고 이제 뭔가 이제 교통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고속도로 까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하는 거죠. 하드웨어 업체들이 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걸 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메타, 구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돈을 계속 써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했죠. 야, 너네 이거 돈 너무 많이 쓰고 빚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사모신용이라든지 이런 원래 우리가 뉴욕 증시를 그러니까 전쟁 있기 전에 얘기할 때 했던 그 걱정들을 오라클이 다 안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라클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네. 줄줄줄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숫자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우리 오라클 주주분들 힘드셨는데 이제 어떻게 좀 웃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지금 저는- 컨퍼런스 콜이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숫자를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숫자가. 정말로. 예.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 걱정을 좀 내려앉게 수심 아래로 내려앉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나온 그 것 정도요? 같아서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전쟁 불확실성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오라클로 인해서 어쩌면 시장이 다시 AI를 조금 더 보게 하는
그런 시즌으로 조금씩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에서 8% 현재 시간 외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이던스도 좋았다. 그리고 어닝도 비트를 했다. 사실 이게 뭐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7% 올랐어. 요즘 이제 전쟁 이슈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라클의 중요도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주가가 한 50% 빠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급락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AI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컸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실적이 가이던스를 깬 거거든요. 예상치를 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I에 대해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시고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좀 쌓이신 분들에게는 오라클이 이렇게 좋았어? 이러면 시장 분위기 달라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밤에 일단 오라클 실적 발표되기 전에 상황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란과 관련된 뉴스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뢰 깔았다, 기뢰 폭파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어떤 장관이 미국의 장관이 에너지 장관. 네, 에너지부 장관이 뭐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군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하면서 네. 들어갔다라는 뭐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올렸는데. 사진도요? 네. 그 호위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 호위하는 사진이었나? 잠시 후에 제가 캡처해놨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사진까지 해서 막 되게 구체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이 썼으니까 이건 굉장히 신뢰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미치겠는 거죠. 계속 뭐 전쟁이 끝난다고 했다가 오늘이 제일 세다고 했다가 호르무즈 해협 들어간다고 했다가 거기 삭제되고 이제 기뢰 깐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네. 이게 곧 그 지수의 변동성으로 그대로 여러분들 이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쭉 분위기 좋았거든요. 제주도에 보면은 오름이라고 있죠. 네. 딱 그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오름. 누군가는 이런 거 보면서 그 얘기도 하던데. 어떤 거요? 그 보아뱀 코끼리 삼킨 보아뱀. 코끼리 또 삼킨 그 어린 보아뱀. 왕자.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어쨌든 나스닥도 1% 넘게 올라가다가 강보합까지 다 내려왔고요. 다우와 S&P 500, 러셀 2000 모두 약보합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이 시장에 묻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간밤에 어떤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를 감지했던 게 그동안 소프트웨어가 좋았고 하드웨어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좀 조정을 받고 하드웨어 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전쟁으로 인해서 AI 기준 하드웨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AI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가 전쟁이 시작하면서 계속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돌려내는 흐름이 나와서 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다들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러셀 2000 쪽에서도 이게 좀 인상적인 게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드론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밀렸어요. 네. 이쪽 뭐 종목들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쟁이 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도 시장이 서서히 다시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행히 유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제 이 시간에 $80대까지 내려왔었고 그 부분이 계속 장중에 변동성은 엄청 있었습니다. 계속 $90 근처까지 갔다가 치를 보는 거였는데. $70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변동성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교차하는 구간에서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오른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조금씩 시장이 다시 프라이싱을 하면서 유가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쪽으로 가면서 금리가 떨어졌던 건데 그래도 조금 올라온 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하고 불확실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본시장의 어떤 변화들은 조금씩 이제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금값은 여전히 1.8% 올라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계속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까지 올라왔죠. 네. 뭐 계속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야, 오라클이 상승폭을 계속 늘리네요. 9%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9.24%, 163달러. 이게 아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 생각에 오라클은 컨퍼런스 콜을 오늘은 볼 것도 없어요. 왜요? 그 정도로 숫자가 좋았습니다. 가이던스가. 예. 그냥 모든 숫자가 가이던스뿐만 근데 사실 아니라 지금 실적 발표는 비트하긴 했지만 우리가 네. 왜 지난번에도 예상치를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비트를 해야지 지금 다들 만족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라클은 워낙에 기대치가 그쵸. 낮아서 그런지 얘기가 다르죠. 네. 그냥 비트 한 것만으로 그렇죠. 좋아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다가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야, 오라클 돈 없잖아. 이거 빚내야 되잖아. 얘네 AI 못 하잖아. 이러다가 그 팀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 오라클, 코어웨이브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기업들 네.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라클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코어웨이브도 아마 지금 조금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코어웨이브도 시간에 1.45%, 1.7%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진영에 있는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는 네. 거예요. 엔비디아도 강보합권. 1% 강보합권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 반도체 섹터도 대부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론 한번 강보합권 볼까요? 정도로 다들 움직이고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어쩌면 오늘 밤에는 시장을 조금 구해주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나 그리고 이번 분기에 발표됐었던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엄청난 그래 오라클이 돈 잘 벌고 있었구나. 그게 핵심이죠. 증명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 있었던 이제 트럼프발 소식 한번 미국 쪽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4개로 좀 쪼개봤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시장의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쭉 그렇게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는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계속 저희 앵커님께서 전달을 해주셨던 내용이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머타임이라서 이 장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게 5시에 끝나요. 새벽 5시에 장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장 초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장 초반에는 미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가지고 조금 흔들리다가 네,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짧은 방문이었다. 여러분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란의 핵심 시설들은 추후 공격으로 남겨두었다. 그러고 싶진 않다.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진 않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관련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놓고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발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간밤에 장 초반에 계속 나스닥이 좀 올라오는데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의 묘한 그런 관계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거 아닌데? 라는 반응을 미국 정부에서 보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 네. 쪽은 오히려 조용한데 그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특히 그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이랑 싸우다가 네. 이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게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유가가 월요일에 개장하면서 $100를 확 넘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쟁 중에 동맹국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보도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빨리 멈추고 싶은데 네. 이스라엘이 안 멈추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미국은 이제 전쟁을- 유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구나.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에서는 조건부로 호르무즈 통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호재 같은데 사실 읽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사를 추방한 아랍 국가나 유럽 국가한테 권한을 준다. 아무도 안 준다는 거겠죠. 추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대요.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원하는 게 있는 나라들이고 대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원하는 게 좀 명확하고 본인 그 러시아의 원유나 가스를 수출하는 걸 좀 더 용이하게 해달라라는 딜이 있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름답게 포장할지를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찬물을 끼얹은 네. 소식들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장하기 전에 슬슬 나왔던 그런 불안한 얘기들이 또 있었죠.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화요일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이 될 것이다 라는 엄포를 좀 놨습니다. 아니 뭐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라고 하더니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라는 걸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또 했기 때문이죠. 완전한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단서로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완전한 승리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백악관의 이제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리빗이 이란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다.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저번에 이제 우리 박현도 교수님도 그냥 셀프로 그거죠. 저 정도면은 완벽한 항복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명확하게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키는 내가 들고 있다. 아, 종료시키는 것도 나다. 그렇지만 서로 자기가 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란이 공식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때 네. 종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키는 내가 잡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근데 지금 당장 끝내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지속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급 고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시장은 또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이란 관련해서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걸 확신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라 이걸 보고 투자자들이 바로 가즈아를 외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들리스 워는 아니다. 영원한 전쟁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워싱턴과 협의할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번 주는 최소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로는 국방비를 130억 달러를 증액했어요. 요거 보면은 이번 주 안엔 안 끝난다.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이 화요일은 가장 큰 폭격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130억 달러 증액했다. 라는 건 뭔가 굉장히 큰 일이 최소 한 번은 더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란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유리하다. 우리 항복 안 해. 라고 명확하게 거부를 한 거고요. 뭐 유리한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란이 뭐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황을 보고 어림짐작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헤그세스 장관이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란이 그럼 우리도 협상할 생각이 없어 라고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 안에서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사우디는 우크라이나산 방공장비를 구매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참 우크라이나도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뭐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러시아가 미국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휴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네. 방위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발전을 했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지금의 성장 산업으로 돌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방산 투자자분들에게 뭐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쟁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또 이런 거를 계속 사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후는 여전히 감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중요한데 어제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서 이란도 뭐 기뢰 네. 에너지 장관도 뭐 우리가 호위하고 있다 여러 네.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고요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3월 10일까지 오늘이 11일이죠. 3월 10일까지 이게 블룸버그에서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매일 차트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볼 수 네, 있는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왔다 많더라고요. 갔다 하는 걸 또 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서 그걸 뭘 신뢰해야 될지 애매하니까 저는 가장 신뢰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블룸버그 블룸버그. 차트를 가져온 네. 건데 어쨌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여전히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둘째치고 호르무즈가 뚫리지 않으면 계속 유가는 불안한 거죠.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걱정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호르무즈 막으면 우리는 20배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미리 놨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호르무즈 유조선 3척이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란 딱지 붙인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유조선만 일부 정말 소량이 통과를 했다. 네. 평소는 한 35척이 통과해야 되는데 거의 안 지나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부 장관의 호르무즈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게 이 사진이 그 배가 아니네요. 보시면은 누구예요? 뭐 본인이 연설하는 건가 봐요. 근데 US 네이비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석세스풀리 성공적으로 에스코트했다. 오일 탱커 선을 에스코트했다라는 거잖아요. 직독직게 잘한다 우리 이모님. 이거 해왔죠 네. 미리 네. 열심히 해석해왔죠. 혹시 여기서 네. 절까봐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통과하는 거를 미국 해군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에스코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엄청 올라가다가 이게 X에 올린 건데 지웠어요. 포스팅을 지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캐롤라인 리빗이 또 나와서 우리 한 적 없어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좋다 말았네 하면서 또 다시 조정이 시작되고 네. 결국 그게 강보합, 약보합까지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정보, 그 시선을 좀 분석해 보면 네. 이 칼시라고 하는 그 예측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투자자들은 WTI가 올해 120달러까지는 갈 것 같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종료 시점과는 상관없이 지금 호르무즈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방으로 치달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정유 시설은 드론 공격으로 또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수급 고임이 점점 더 심화되니까.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배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긴장을 시작을 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이걸 박살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로는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배가 네. 10척을 지금 격침을 했다 미국 쪽에서. 맞습니다. 기뢰부서 선박을 네. 10척을 완파했다 이런 네. 보도가 또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뢰 설치 소식이 이게 CNN에서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즉시 제거할 거야. 우리 만약에 20배 넘게 세게 때릴 거야라고 경고했을 텐데 이걸 또 해? 그러면은 바로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는 걸. 근데 격침했다라는 거 보니까 진짜 설치한 건가요 그러면? 그 뭐가 모르겠네. 사실인지 저도 알 수는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네. 가서 뭐 가서 이렇게 호르무즈해협을 볼 제가 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좀 했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전해드려야 돼서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호르무즈 쪽에서는 여전히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은 어느덧 감축을 하다 보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670만 배럴을 생산을 감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코가 또 마침 오늘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좋았는데 호르무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닫혀 있으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나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오다가 말았고 주식시장 역시 올라가다가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거래 대금이 월요일부터 석유 펀드에 대해서 사상 최고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원유를 갖고 누군가는 롱을 걸고 누군가는 숏을 치고 하면서 지금 극한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유가를 우리가 보면서 전황을 판단하고 지금 상태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는 최소 지속될 것 같고, 그치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겠고, 그래서 호르무즈가 언제 뚫리는지가 중요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유에 대한 콜옵션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또 이런 걸 배웠더라고요. 유조선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생각을 한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자꾸 관세를 때리니까 본인들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결국 유가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혹시 물가를 또 올리지 않을까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요 칼시에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이 엄청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론이 이러면 트럼프 계속 못할 것 같은데. 그쵸. 제가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네. 2028년 1월 1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에 칼시의 어떤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걸 71%까지 높여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울프 리서치,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울프 리서치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말이기는 하지만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물러날 기세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의기양양하지만 모순적인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의 미사일, 드론, 해군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하지만 전쟁이 이번 주 안에 끝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결국에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끝내고 싶다라는 걸 반영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도 9일 만에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이 이제 쿠바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이러면 또 뭘 또 계산해야 되고 유가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미국이 쿠바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스케줄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을 또 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란이 가장 큰 미국에게 골칫덩이였다면 그 골칫덩이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국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팩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이 울프 리서치에서도 이란이 그 조건을 확실히 받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계속 위협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방출 전략 비축률도 방출이 좀 될 거고 G7 간의 공조도 있을 테니까 유가는 생각보다 고점을 경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울프 리서치였고요. HSBC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현재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가장 선호하고 미국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제 장중에 유가의 움직임은 공포의 정점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100달러 막 넘고 120달러 육박한 게 정점이었다.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란 전쟁 종식 가능성이 나오고 그리고 급격하게 또 80달러까지 떨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 중요한 건 그 유가의 수준 100달러가 넘어갔어. 이러면 큰일 나. 막 뭐 호르무즈가 닫혔어. 뭐 중동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사례를 코로나 때로 들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진짜 계속 막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고 정말 우리가 걱정에 벌벌 떨기는 했지만
주식 시장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쵸. V자 반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꺾이면 그러면 리스크의 최고점은 어쩌면 지나왔을 수 있다. 이게 작년 해방 기념일 그러니까 관세 부과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했는데 막상 다 올라가고 나서 아무도 사지 못하고 결국 그걸 또 놓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좋아지는 편이 나을 것이냐. 어제 모건 스탠리도 그랬죠. 악재가 어쩌면 시작점이냐 끝나는 점에 가까워졌냐. 뭐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해서 49인지 51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50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GTC가 다음 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도 여러분들이 전쟁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GTC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엔비디아의 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집어줬습니다. 파인만 GPU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인만 있죠. 루빈 다음이 파인만이라면서요. 네. 저 무슨 되게 유명한 분 이름 네, 따라하는 과학자 거라고? 이름이죠. 네. 과거에. 그래서 GPU가 이제 그 호퍼 H에서 블랙웰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루빈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루빈뿐만 아니라 파인만까지 이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파인만에 따른 재원들이 나오겠죠. 파인만에는 HBM이 몇 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렉을 만들었을 때 뭐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나 들어가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거 이렇게 다 같이 만들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설계 및 분산형 제품군 이 외에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면 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PO라고 하죠. 광학 기술 관련해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투자를 했잖아요. 루멘텀과 코이어런트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기업용 AI 에이전트 네모클로를 출시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네모클로를 이렇게 이식을 시켜서 직원들이 요거를 써서 기업에서 AI를 확실하게 좀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점에서 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를 들면은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클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싱킹 머신즈 랩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대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다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본인들의 그 AI 풀스택 제품들을 실험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픈 AI도 그런 셈이고 코어이브도 그런 셈이고 그 중에 또 하나로 이제 싱킹 머신즈 랩이라는 회사를 체결을 해서 뭔가 조금 오류가 있거나 조금 안 될 때 지금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완성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테슬라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전 세계에 이제 깔려 있고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 있어서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그런 것들을 지금 AI 쪽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AI 영상 생성 툴도 이번에 어떤 게임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이크2의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광학 CPU 관련주 루멘텀이라든지 코이어런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 아마 다음 주 GTC를 겨냥해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통신주가 꽤 괜찮거든요. 통신주. 네, AI가 계속 발전하면 통신이 되게 유리한 구역에 서 있다. 이게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그동안 기지국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 기업들이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MWC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게 우리 있었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주호 기자가 가서 직접 현장에서 리포팅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다들 전쟁 보시느라 모를 줄 알았는데. 알죠. 네, 거기서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고 네. AT&T가 또 그 광섬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PO 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까지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광섬유 이쪽 섹터는 확실히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 TSMC의 2월 매출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2.2%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오르지 못했지만 뭐 TSMC는 늘 그렇죠. 조용히 실적 계속 뽑아내고 주가도 어느새 눈 감았다 뜨면 또 올라가 있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하루의 등락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AI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만의 파이슨이라는 곳은 낸드 가격이 여전히 비싸요. 막 50%씩 또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샌디스크의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도 MOU 체결했다고 하던데. 네, 이 기업은 또 이제 바쁘네요.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협업할 때 곳곳에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내 주가도 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네네. 점에서 반도체 쪽, AI 하드웨어 쪽이 간밤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오라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오라클. 결국에 지금 주가가 얼마죠? 그게 중요한데. 현재 오라클의 애프터마켓 움직임은 9.68%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제 제 키 정도 되네요. 163이네요, 지금. 163이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네요. 멀죠. 멀기는 우리가 지금 하지만. 높았던 가격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갭상승, 이때 실적 발표 맞죠? 어닝하고 나서 그때 $300로 넘어섰던 주가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시면 제가 왜 그 오프닝에서 그렇게 좋았다 말씀을 드렸냐면 매출 22%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요. 네. EPS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저는 예상치를 넘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는 애초에 낮았고 네. 오라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라클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빚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돈을 제대로 벌고는 있니? 라는 것까지 이젠 내려쳐 버렸단 말이에요. 오라클이 원래 애초에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데 그 부분까지 시장에서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증명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그럼 앞으로도 돈 벌 수 있어? 우리 가이던스 좋아. 라고 하면서 90B 그러니까 900억 달러죠. 올해의 전체 매출에 27년도 매출이군요. 27년도 매출에 900억 달러까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오라클이 시장의 우려들을 많이 씻어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분문별로 매출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44%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84%, 소프트웨어까지 서비스까지도 좋았습니다. 이렇다는 건 오라클에 대한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들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왔고요. 또 마침 또 전쟁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고 기대치가 크지 않았는데 거기서 오라클이 이렇게 이겨내 줬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게 걱정했던 게 결국 부채와 관련된 이 부분이었잖아요. 파이낸셜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캐시 플로우도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줬고 마진율이 예상치가 42.7이었는데 43%까지 이러면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실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를 뛰어넘는 재무 실적을 달성했고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발 우리 말을 믿어줘. 라는 얘기가 이제는 시장에게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숫자로 그래서. 증명을 해내면은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믿겠죠. 그래서 오늘도 IB 쪽에서 과연 이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또 어떻게 얼마나 사용 조정하게 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전력 비용에 대한 절감에 연합체를 결성을 했다. 네. 그래서 오라클이 이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일단 빅테크부터 한번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오늘 뭐 매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했거든요. 이거 전력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전기요금이
제품이 비싸져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다. 빅테크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구글과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이 유틸라이즈라는 연합체를 결성해서 거기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활용도가 낮은 전력망 용량을 이용해서 전력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니까 요 포인트에서 짚을 수 있는 건 이제 전력 설비 같은 것들 좀 더 노후화된 것들 많이 교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아마존은 대규모 회사채를 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라클 이슈 안 나왔으면 또 시장을 좀 옥죄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빚내네? 또 빅테크 돈 없네? 이랬을 것 같은데 오라클 봐. 돈 벌면서 가잖아. 라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벳은 최근에 이제 전쟁부가 그 엔트로픽을 계속 배제하고 있죠. 네. 간밤에도 이거 다 없애라라는 뉴스가 더 나왔는데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럼 우리 거 써봐라는 측면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엔트로피 블랙리스트를 일시적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이렇게 말라.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거긴 또 다르네요. 엔트로픽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거 한번 써볼래?라고 이렇게 접근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몰트봇 기억나시죠? 그걸 인수한 거예요? 몰트봇들이 뛰어노는 거기서 만들어진 생성된 AI 에이전트들이 노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인수했어요. 메타가 왜 몰트북을 인수했을까요? 인수하면서 이래서 또 거기서 또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네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부분에서 보안 쪽에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1분 만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젠지가 요즘 주식 안 보고 코인이랑 예측 시장 본답니다. 저도 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됩니다. 코인베이스와 드래프트 킹스 이런 부분들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가운데 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클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맞아요. 코인 쪽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스트래티지가 어제 코인을 많이 샀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코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75달러. 그리고 알고 보니 폴리마켓이 예측 시장이 점점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 예측이 이제 베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베팅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모니터링할 때 또 팔란티어를 쓴다고 합니다. 흥미로워서 이것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좋았어요. 니오가 4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15%나 급등했어요. 네,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슈 보다가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TD 코엔에서는 리비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또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비가 이제 백악관 에어택시 시범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에어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런 호재도 있었고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아쉽지만 실적을 못 뽑아내서 드론과 에어택시 쪽이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우리 알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 나스닥 100 조기 편입 요구 알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또 결국에는 어떻게 좀 맞춰가나 보다 일정을 맞춰가나 보다 싶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서클 소식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 되게 유명한 클럽 이름이 서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 제 나이 또래인 분들은 다 기억하실 저는 몰라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저 진짜 모르는. 자, 우리 명수님 고생하셨으니까 일단 오늘 3프로아뜰에서 저희가 매운맛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제 중동 이슈 이야기할 거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잠깐 좀 이렇게 쉬는 타이밍, 귀도 조금 쉬어야 되니까 쉬는 타이밍이고 그대로 있으세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27,000분 나가시면 안 돼요. 매운맛 고추 잡채. 지금 시장이 너무 매운맛이라서 저희가 이 제품 준비했고요. 명성님 드시는 가운데 제가 먼저 저희 그 삼성의 요새 또 아이고 무거워라.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데스크탑으로 대용으로 제가 아이고 무거워라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거는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성능 좋은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코어 i7 램 16기가로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빠른 SSD 넉넉한 1TB의 듀얼 스토리지가 탑재된 노트북입니다. 삼성 노트북 코어 i7 최초로 놀라지 마십시오. 59만 원대입니다.
정말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59만 원대, 6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15.6인치 대화면, 광시야각, 풀 HD 디스플레이고 D램값 폭등 가운데서 나는 노트북 바꿔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내가 주식에 다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입하셔서 끊김없이 노트북 사용하셔서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추 잡채 조금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아까 맵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요. 적당히 좋은 매운맛이군요. 저 네. 개인적으로 이거 이렇게 피망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고기 들어간 고추 잡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조금 맵다고 먹을게요. 해서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맵고 딱 좋아요. 꽃빵이랑 네. 같이 드셔야죠. 아 고급 음식을 아침부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만? 35,900원.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명성님이 만들었어요? 흑백요리사 시즌 1에 나오신 분. 지금 오늘도 명성님 잘생겼다는 댓글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 여러분들 남자한테 질도 안 하는데 명성님 잘생겼다는 댓글 왜 이렇게 많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잘생기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원래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되게 노력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한 입만 더 먹고 열어놓겠습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고수 잡채 여러분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중독 얘기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